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탈모약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머리는 지키고 싶은데 혹시 남자로서 중요한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탈모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시작도 못하고 몇 년을 망설이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더 빠지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 특히 탈모약 먹으면 발기부전 온다는 말,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탈모약과 발기부전의 관계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장 없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불안은 줄이고 판단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탈모약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장벽은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탈모보다 성기능 문제를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키워드도 발기부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있다는 말과 대부분에게 나타난다는 말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계열입니다. 이 약들은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라는 물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DHT가 바로 모낭을 위축시키고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약은 탈모의 원인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DHT가 단순히 머리카락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남성에서는 성욕이나 성기능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나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성욕 감소, 발기 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발생 비율입니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보면 탈모약 복용 시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는 비율은 대략 1% 내외로 보고됩니다. 즉 10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약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가능성은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1%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긴 사람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마치 대부분이 부작용을 겪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노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약을 먹기 전부터 이거 먹으면 성기능 떨어진다라고 강하게 믿고 시작하면 실제로 그런 증상을 더 쉽게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탈모약 복용 전 부작용 설명을 강하게 들은 그룹에서 성기능 이상을 더 많이 보고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탈모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성욕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약의 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피로, 심리적 부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약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중년 이후 건강관리나 탈모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에서는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건강 정보들을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탈모약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완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약이든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확률과 회복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은 드물고 나타나더라도 약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전형 탈모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즉, 가만히 두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조기 대응입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고 이미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부작용이 걱정되어 시작을 미루다가 탈모가 더 진행되는 경우와 초기에 관리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 영양제, 민간요법에 기대를 걸지만 유전형 탈모의 경우 이런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두피 환경을 좋게 하고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면 탈모약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몇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나 유럽 탈모학회에서도 이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믿는 것도 위험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탈모약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막연한 불안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탈모약을 고민할 때 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탈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낮은 확률의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관리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행을 지켜볼 것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확히 알고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막연한 걱정보다는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성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과장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보다 검증된 정보와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